네, 이 시각 현재 엔달러 환율이 145엔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선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엔화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건데요. 145엔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최근에 140엔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있었죠. 오늘 양대 지수의 상승, 코스피가 2,54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한양증권 우선주가 오늘장까지 사흘째 상한가에 돌입하면서 3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모멘텀은 바로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를 선정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던 건데요. 오늘장까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스틸 역시도 15.54% 상승하면서 7,200원대 돌파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국제강사나 동국CM이 아주스틸의 지분 42.5%, 785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 862만 주를 500억 원에 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동국제강 쪽으로 인수가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컬러 강판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아주스틸 오늘 주가 이러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고요. 보령 14.98%까지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지주사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12%의 상승인데요. 오늘 해운주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STX 그린로지스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녹십자 홀딩스 이 우선주가 11.62%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지주사 우선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선주가 올라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10.84%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센서 10.65% 상승하면서 양대 시장의 코로나 재확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진단키트주의 강세 오늘장도 돋보이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오늘 9.72%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HL161에 대한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주가 3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대양 제지가 9.45%, SG 세계물산 8%대 상승, 동전주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신대양제지는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가보시면요. 아모레퍼시픽의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하락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24%까지 급락하면서 125,800원.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아모레G 우선주까지 나란히 13%에서 20%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가 감소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94%가량의 밑돈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어닝 쇼크라는 반응들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법인의 비용 리스크가 당분간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서구권 쪽으로 성장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중국 관련한 비용 리스크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 그린홀딩스 18% 넘게 급락하고 있는 지주사주고요. 다음 보시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종목 가운데 또 실적 부진 종목이 있습니다. LNF가 9.75%가 하락하면서 91,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 손실이 나왔죠. 842억 원. 컨센서스가 660억 원 적자였는데 이보다 더 적자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금속 가격의 하락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의 부진, 여기에 수요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LNF의 적자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흥하해운은 오늘 STX 그린로직스 상승과는 다르게 6.58%의 하락을, KC코트렐 5% 하락하는 태양광 관련주고요. PI 첨단 소재가 4.55%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의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살짝 또 어제 반등이 워낙에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건 쉬어가고 또 이제 강세 나올 건 강세가 나오는 약간의 또 이제 분위기가 나뉘는 그런 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역시나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CDMO 업계 최초로 PSCI를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수주권들을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하반기 반드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이 다가올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과 이슈라고 한다면 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또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들을 우리가 골라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대해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또 시장에서 상당히 하반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또 받아줬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또 새롭게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장 장세를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락 종목 중에는 SK 하이닉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HBM3E가 또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어제 반등폭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SK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독주 체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살짝 꺼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분명하게 해줄 겁니다. 워낙에 이제 그저께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지지 구간을 다 깨버리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당분간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종목들이 또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7만 원 초중반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7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7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하반기에는 주도주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깨져 있고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 있고 앞선 구간의 매물대도 워낙에 강력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다가오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96만 1,000원, 3%의 상승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군요. 셀트리온 지금 10%까지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20만 원 선 부근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단숨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실적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2분기부터
벌써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 반응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이 집중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적 성장, 바이오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 퀄 테스트 통과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2% 정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뭐 파급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먼저 최태원 회장 또 이 HBM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 차세대 기술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 앞으로의 또 움직임, 기술 개발로 또 치고 나가는지 여부가 이 주가의 박스권을 또 뚫어주는 향방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요. AI 모멘텀 잘 또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상한가 종목 2개 들어와 있는데요. 진 매트릭스가 상한가, 코로나 확산 수혜주, 진단 키트주의 강세 오늘 상한가로 나오고 있다는 점, 메가이CS도 21%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피플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시간의 거래에서 뭐 크진 않습니다만 2%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고 있는 이슈는 알츠하이머 혈액검사 영국 보건당국에 제품 등록을 했다라면서 유럽 대형 병원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약사가 생산하는 레캠비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요. 이쪽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슈가 피플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레캠비 같은 약품의 좀 채용이 빠르지가 않아서 사실 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이후에 치료제까지 좀 확연히 좀 연결이 되어야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단을 해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제한된 성장을 보였습니다만 레캠비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알츠하이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시장이 좀 넓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SI 리소스와 화성 밸브 같은 오늘 대왕고래 관련주의 주가 급등도 2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소식이 있죠. 지금 뭐 차츰차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물리검증 단계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상장 이틀자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 18% 생체 현미경 기업이고요. 지노맨 컴퍼니가 17% 강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 SY 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EU 쪽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금융 지원 75조 원 규모로 개시를 하고 우선적으로 현지 시간 6일에 이 500억 유로 가운데서 42억 유로 6조 3,300억 원의 지급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움직이고요. 인카금융서비스, B2N 같은 종목들이 10% 중반까지 상승합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상지건설이 무상 감자 이슈에 따라서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20%까지 급락하고 있고요. 결손 보존하고 재무구조 개선 필요했다고 합니다. 무상 감자를 했고요. DYD가 9%, 이즈미디어, 심텍, 위메이드까지 7에서 9% 하락입니다. 위메이드 3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고 심텍은 2분기 흑자 전환했지만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 케어젠도 올라왔었는데요. 펩타이드 종목인데 신저가 연일 경신하고 있고 이 밖에 파두, 세니트, 에이스테크, 바른손, 이스트에이드 같은 종목들 5%에서 6%의 하락입니다.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의 전략 볼까요? 네, 뭐 일단은 오늘도 진단키트 또 가고 있으니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야인시대 또 이제 간밤에 진행을 하면서 수젠텍이 기존의 대장이었는데 수젠텍이 어제부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또 야인시대 시간에 랩지노믹스를 또 이제 후발주자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하루 만에 또 이제 목표가가 달성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진단키트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번 주에 시장이 하락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가장 수급을 잘 받아준 섹터군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대장인 수젠텍이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그려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후발주자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또 새롭게 이 진단 키트 내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볼 것인가, 요거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게 되면 수젠텍은 수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다른 진단 키트 종목들은 또 수급을 상당히 강력하게 더 받아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지금 상한가가 나오는 진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또 어제 추천드렸던 랩지노믹스라든지 보게 되면 이거 정말 한 2년 새에 가장 크게 또 수급을 받아준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후발주자가 더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뭐 어제까지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또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지만 이거는 후발주자가 더 간다라고 해서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수급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키트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진단키트가 어제 대장이 수젠텍이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제가 연속적으로 후발주자를 또 강조드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진단키트는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발 주자로 수젠텍이 먼저 출발을 해줬고, 이제 후발 주자로 뭐 진맥트리스나 뭐 아니면은 뭐 랩지노믹스, 뭐 그다음에 뭐 나노엔텍, 미코바이오, 메드 등등 해가지고 후발 주자들이 다 이제 출발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나가면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가고 옵션 만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장의 단기 주도주로서 잘 활약을 해준 거고, 다음 섹터군으로 넘어갈 준비를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 현재 단기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진단키트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일지 내일과 금요일은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어제 또 이제 이 화장품 관련해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2분기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수급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 또 이제 어느 정도 추세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성장성이죠.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확실하게 좀 기대감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다 보여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반기 성장성의 기대감에 따라서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화장품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또 하반기에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 같이 또 수급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하반기는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개별주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포커스 맞추어서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굳건한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 확산 수혜주 진단키트 후발주자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분석해 주셨고요. 화장품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하반기에 갈고 닦은 이후의 움직임, 수급과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